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낭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요, 낭독, 읽음과 들음의 미학입니다. 감히 미학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읽음과 들음, 낭독의 가장 큰 덕은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강의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미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래 뜻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읽음과 들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추구하고 발전시켜서 내 것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오래도록 방송을 내내 했습니다. 관리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함이 가장 기쁘게 와 닿는 직함입니다. 지금 방송 언어에 대한 일도 하고 있고요. 스피치와 낭독에 대한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릴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읽음과 낭독의 정의, 그리고 낭독을 위한 약속에 대해서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읽음의 근본적인 목적, 낭독은 누가 듣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낭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낭독과 묵독에 대한 차이 비교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서 낭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또 중점적으로 이해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할 건데 낭독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이해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자연스러운 표현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낭독의 실제, 그 낭독이라고 하면 읽으려고 하는 그 글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위한 글, 그리고 설득을 위한 글, 친교의 글, 정서의 글,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적힌 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강의의 제목처럼 들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경청, 잘 듣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함이 어떤 것들인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지 몰라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요. 잘 듣는 법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해하는 순서로 진행하죠. 자, 읽음의 이해 첫 번째입니다. 읽음을 제가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말을 하고 글을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언어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읽음입니다. 인간의 언어 행위라고 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쓰고, 읽고, 말하고, 듣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읽음입니다. 먼저 쓰기, 그것의 결과물인 글에 담긴 것은 글 쓴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의 시간적인 축적이 담긴 마음입니다. 그런 글을 읽는 사람이 해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쓴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글 쓴 사람의 뜻,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행위다. 이것이 읽음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읽음의 의미를 말씀드리죠. 1차적으로는 글자로 적힌 것, 그것을 소리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아주 단순한 행위죠. 두 번째는 그 글자가 뜻하는 것, 문자의 의미를 해득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그럼 개의 어린 자식, 새끼, 이렇게 해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비로소 소리를 내는 거죠. 강아지라고 음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한국말에 읽는다고 그 표현을 할 때는 그 밖에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후각도 있고요. 또 미각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고 귀로 듣는 감각도 있죠. 또 피부에 와닿는 감각, 모든 것들을 느끼는 행위, 해석하는 행위를 바로 또 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읽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소리를 내고 내지 않는 차이는 묵독 그리고 낭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죠. 윤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독을 해서 아주 자세히 읽을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면서 통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 오늘 우리가 과제로 삼는 것은 바로 낭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낭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글에 담긴 뜻에다가 글을 읽는 사람, 낭독자가 이해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담기는 낭독자의 마음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격적인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비로소 음성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거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나눠야 될 낭독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낭독은 약속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뜻하는 바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음성 표현을 위한 약속입니다. 기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아야, 어열 어떻게 소리 낼 것인지 가장 간단한 음성 표현의 약속부터 그 어휘, 문법, 억양, 발음, 어조, 속도, 쉼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 표준어 규정이죠. 또 한글 맞춤법도 있고요. 또 우리말 못지않게 요즘 많이 쓰는 외래어에 대한 표기법, 그리고 어조, 억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바로 표준 억양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관례, 관습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읽음을 좀 이제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읽음의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보거나 그 대상을 보거나 할 때는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개인 커뮤니케이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조직, 매스 커뮤니케이션, 또 문화, 국제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죠. 특히 낭독을 할 때는 이 개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벌과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버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입말로 표현되는 그 자체, 그것이 버벌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이라든지 제가 짓고 있는 표정이 있죠. 그리고 어조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 전부 넌버벌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환경, 이것이 유튜브일지 아니면 다른 패키지일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 오프라인에서 듣고 있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넌버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것, 또 여러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매스컴도 있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읽음의 목적입니다. 자,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소통이 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죠.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다든지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새롭게 했다든지 하면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나의 생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이론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S가 있죠. 센더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머리 글자 따서 SMC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스컴을 공부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S는 센더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위상에서 듣는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인지, 이것이 샌더로서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낭독을 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낭독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제가 메시지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하나의 글에 그 사람의 이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전할 때 그것은 메시지가 된다. 인격적인 메시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낭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할까? 그것이 채널입니다. 우리가 보통 낭독한다고 하게 되면 언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낭독자의 자세와 태도는 넘버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해서 채널이 됩니다. 리시버는 듣는 사람이죠. 내 낭독을 듣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향입니다. 그리고 낭독의 장소, 시간, 시각, 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리시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낭독자에게서 그 낭독을 리시버가 들었죠. 그러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펙트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피드백이 생겨납니다. 낭독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듣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받아 적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를 일으키고 피드백이 돼서 낭독자에게 다시 전달되고 낭독자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읽음과 목적에서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생각과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낭독의 목적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언어와 생각은 어떤 것인지 비교적 쭉 간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가장 먼저는 자연인으로서 아니면 하등 동물도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외부의 신호를 먼저 감지하게 되죠. 하등 동물은 나를 잡아먹을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먹이를 삼아일 대상인지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기억하고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내 대상, 내가 만난 그 대상은 어떤 이미지인지 그 대상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이미지, 두려움이지 고마움이지 감사함이지 만만함이지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으키는 이미지 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내가 품는 생각, 그것도 바로 이미지가 될 수 있죠. 이런 이미지가 바로 재료가 돼서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낭독하실 때 그 자극을 보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언어로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언어는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누구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이것은 각각이라고 설명도 합니다. 누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각각이지만 서로 의존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사고한 것을 언어로 표현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어떤 사물도 있죠. 그 사물의 성질, 그 사물이 움직이는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또 기억으로 저장하게 하는 기능을 언어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언어로 만드는 그 행동은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우리 마음을 거꾸로 풍요롭게 만드는 양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견고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쭉 갖추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방식을 만들어가는 언어의 자원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쓸지 모르게 되면 생각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언어를 쭉 수집을 하셨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면 낭독에 이를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음성으로 표현되도록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읽음의 목적, 그 중에 읽음의
목적지, 낭독의 목적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낭독자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가지게 된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읽어주는 것보다 좋은 이유는 풍성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공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낭독자의 인격적인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듣는 사람이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낭독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읽는 낭독자 스스로 자신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읽고 말하고 듣는 다중체험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귀로 다시 듣습니다. 이런 다중체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이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보다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유익함은 바로 낭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되는 그 과정의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원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읽기 위해서 먼저 소화를 하죠.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게는 기억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내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읽기를 한다. 그것이 바로 말하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말하다 그리고 읽다, 이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낭독 자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이 크고 소중함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읽어주고 읽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건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같은 울림을 가질 때 그 유익함이라고 하는 건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바로 미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강의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낭독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는요, 낭독과 묵독의 차이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실제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묵독과 낭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묵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읽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묵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우선 우리가 눈으로 글을 보게 되죠. 그럼 시각신호로 받아들이고 뇌가 해석을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그러면 뇌가 바로 거기에 이어서 판단을 합니다. 쓴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한 내 판단, 내 가치관들이 더 덧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묵독의 과정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독의 장점이 있어요. 우선 빠릅니다. 눈으로 읽고 쭉 해나가니까 통독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쉽습니다. 그러나 낭독을 통해서도 통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독의 유익함은 빠르다. 그 보통 속독도 묵독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간편해요. 소리를 내고 메모하거나 이러지 않고 쭉 눈으로만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죠.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보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때는 이런 묵독을 먼저 합니다. 낭독을 하기 전에 묵독을 먼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묵독의 장점 그리고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비교해서 낭독은 어떨까? 우선 낭독의 과정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똑같죠. 뇌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뇌가 음성 신호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합니다. 음성 신호로 표현을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음성 기관에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럼 비로소 내 입과 또 내 표정, 다른 것도 다 음성 표현의 부속적인 것이죠. 입과 코와 그리고 목구멍, 또 혀, 이, 입술 이런 것 기관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자신에게 읽어줄 때 듣죠? 그리고 그것이 뇌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내 자극의 이해가 중첩됩니다. 눈으로, 그리고 내가 입으로 읽었고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과 이해가 중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유익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보다 깊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낭독이 쭉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뇌로 전달하고 이해하고 따라서 내 태도가 변화되거나 또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낭독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낭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묵독에 비해서 전달력이 상당히 높죠.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도 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인격적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공감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낭독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뇌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되죠. 공감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묵독과 낭독의 비교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낭독의 과정과 장점을 이해해서 좋은 낭독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낭독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에 대해서 쭉 드리는 강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다 소중하게 이해가 갔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독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갈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글을 읽을지를 먼저 알고 그 원고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실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은요,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내 관리원들이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계가 다 합니다. 원고를 써서 집어넣으면 그 기계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명확하게 쭉 읽어나갑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인격이 배제된 읽기입니다. 낭독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낭독자의 가치관이 거기 다 포함이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낭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내용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으려고 하는 글이 바로 어떤 글인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글인지 아니면 그 정서적인 글인지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묵독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원고에 대해서 가치 체계를 쭉 세워나가면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읽는 과정을 가능한 여러 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글을 쓸 때도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보통 퇴고라고 하죠. 검토할 때마다 고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을 때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새롭게 되고 깊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거기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가치관, 내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좋은 낭독이 되기 위해서 원고를 반드시 많이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정확한 표현법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음성의 표현법입니다.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성으로 잘 표현할까요?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심들이 많으신데 바로 음성 표현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표현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이해를 전달하고 내 마음을 전달할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고에 표시를 하고 강조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 표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보통 글을 읽어나가면서 강조할 점 그리고 쉬어야 될 점 끊기도 하고 쭉 해나갑니다. 낭독이 실제 있어서 제가 직접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을 말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양을 이용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높낮이, 소리의 크기, 음색의 변화 그리고 또 그 발화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빨리 할지 아니면 천천히 발화할지에 따라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포즈를 두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때 어조에도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앞 뒤에 포즈가 있고 발화 속도도 차이를 둡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하십니다. 그러나 읽는다고 하면 당장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실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조 이외의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에 비해서 어떨 것인가. 조금 더 억양이 편안하면 좋습니다. 편안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안하죠? 상대방으로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죠? 이렇게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약간은 빠른 속도로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명확해야 됩니다. 빠른 말을 한다고 해서 회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상대가 듣지 못한다면 낭독하는 목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들리도록 말을 쭉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어색하거나 이질적인 표현은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읽기투를 버리셔야 됩니다. 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써놓고 읽으려면 나는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읽으시죠. 읽기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쭉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효과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낭독자가 글을 씁니다. 자신의 글이죠. 내가 일기를 쓰고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수필을 쓰고 직접, 요즘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니까요. 자신의 글을 직접 읽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낭독자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죠. 두 번째는 낭독자가 선택한 글입니다. 보다 많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낭독의 목적에 맞는 글을 고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군지, 내 친구인지, 아니면 강의를 듣는 분들인지, 아니면 내가 쓴 책을 읽으려고 오는 분들인지, 상황에 맞는, 상대에 맞는 글을 적합하게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읽을지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우선 글을 골랐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1차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다는 내용이구나. 올겨울은 추울 겁니다. 내년 여름은 더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글을 가지고 이 글을 듣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인지 이 내용을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쓰게 된 그 상황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환경은 어떤 것들인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과 글 사이의 행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시를 읽는다 할 때는 쓰인 글을 단어 그대로 소리만 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간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그 원고를 분석하는 겁니다. 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사실인지, 또 그렇다면 또 어떤 관계에서 이 내용을 썼는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검토하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글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요즘 분들은 논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논리는 뭐 별것이 아니죠. 원인과 결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논리일 뿐입니다. 원인, 결과,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 그것이 바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은 논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쭉 들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이 아닐 때는 듣는 분들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원고를 분석할 때는 바로 이 글이 이런 건가? 그 작가가 쓴 다른 글을 보기도 하고요. 또 사전적인 정의를 본다든지 해서 자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원고를 분명히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원고 이제까지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세우는 거죠. 내 안에 이 글이 나한테 주는 가치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 시작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낭독자의 마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낭독자의 의도, 내 이해, 내 마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적힌 글에 내 마음을 더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똑같이 적힌 글이 아닌 것을 읽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상대와 나에게 모두 적합한 글을 읽을 때 이런 가치체계는 아주 훌륭하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은 미리 읽어보는 것이죠. 원고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강조할 때 제가 쭉 말씀을 앞서서 드렸죠.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지. 방법은 발화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조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죠. 따라서 그 부분은 미리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 포즈를 둔다, 쉼을 둔다 할 때는 사선을 가지고 끊어서 읽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원고를 직접 쓴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서 아예 줄을 바꿔서 적어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맞는 표현법을 찾습니다. 아주 정서적인 글이라면 어조를 높일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렇지만 연설문을 읽으시다든지 설득을 위한 글을 읽는다. 논리에 맞도록 그 체계를 쭉 맞춰 나가면서 읽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맞는 표현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른에게 아니면 어린 아이에게 각각 다른 표현법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읽는 상황에 맞는 표현법을 찾아야 됩니다. 야외인지 실내인지 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표현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읽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미리 읽어보기는 많이 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묵독으로, 두 번째는 직접 소리를 내가면서 직접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준비가 완료된 원고를 만들게 됩니다. 자, 낭독 준비가 된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직접 읽어 나가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음성 표현을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음성 표현의 방법은 상당히 강의 내용이 길고 많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강의만 가지고 직접 하실까? 상당히 저 스스로도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이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 표현의 첫 번째는요, 자세입니다. 음성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누워서 하실지, 누워서 동생이나 또 아랫사람 부릴 수도 있죠. 얘 물 좀 한 잔 줄래? 할 수도 있죠. 또 그렇지 않고 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걸으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음성 표현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죠. 우선 자세는 편안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뿐 아니고 호흡, 발성, 발음, 억약 이러한 쭉 단계를 거쳐가면서 음성 표현을 배우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세를 잘 갖추시는 겁니다. 자세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지개를 켜듯이 기지개 켜고 나면 편안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대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우리 목구멍 바로 안에 후두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보면은 그 목 안에 두 개의 구멍이 있죠. 크게는 세 개죠. 코로 넘어가는 구멍도 있고 또 몸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음식을 삼키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숨이 드나드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중간에 우리 후두가 있고 그 안에 성대가 있습니다. 성대는요, 그 생긴 모양이 좀 독특해서 얇은 풍선막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숨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성대를 떨게 만들죠. 그래서 소리를 만들게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성대가 편안해야 편안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 성대가 여러분 몸의 중심에 있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앉아서 할 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신다고 하면은 몸의 좌우로 봐도 중간이고요. 또 앞뒤로 봐도 중간쯤에 성대를 두고 발음하실 때 가장 좋은 발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적당한 긴장감입니다. 긴장은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면 소리가 긴장하고 성대가 긴장합니다. 우리 몸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성대도 같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적당히 빼지 않으면 성대는 아주 크게 긴장을 해서 아주 빡빡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한 소리로 상대를 설득하려면 여러분 몸과 생각 자체도 편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의 두 번째로는 밝은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밝을 때
그 성대도 밝아지고요. 또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피곤한 상태에서 낭독을 하시겠다 싶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은 쭉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물론 좋은 소리를 이해할 수 없죠. 따라서 이렇게 음성 표현의 가장 커다란 요건이라면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몸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겠다 싶을 때는 가장 먼저 글을 이해하게 되지만 여러분의 태도를 먼저 가지십시오. 편안한 태도, 그리고 기쁜 마음, 밝은 마음으로 글을 읽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먼저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다면 이제 발성, 소리를 내는 원재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재료가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대를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대를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악기를 비교하자면 나팔을 불든지 또 뭐 기타 같은 현악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특히 관악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요. 이 호흡을 할 때 역시 숨을 불어넣어서 리드를 떨게 하고 또 악기에 몸통을 울려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하품을 하듯이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호흡은 깊고 편안한 것이 바로 가장 좋은 호흡입니다. 하품을 할 때 우리는 깊게 하품을 하죠. 따라서 우리 호흡도 역시 그런 모양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훈련을 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성대를 울리면서 발성을 합니다. 하 하고 하품을 내뱉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편안한 발성이 되도록 그 쭉 소리를 이어가면서 그렇고 넉넉한 성량이 되도록 발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작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2개 훈련을 통해서 보다 크게 넉넉한 성량을 갖추게 됩니다. 발성을 하게 되면 성대만 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을 잘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굳은 자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발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발성을 할 수가 없으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발성을 해야 그 소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줄 수 없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조할 부분을 강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편안하게 소리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비를 위해서도 발성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발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정확하고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발음은 약속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는 가라고 명확하게, 아는 아라고 명확하게 소리를 내야 듣는 사람도 그 소리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모음부터 그리고 자음에 대해서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양에 대한 것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억양에는 길이가 있고 세기가 있고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를 볼 때는 올림조가 있고 내림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섞임조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억양이 있습니다. 억양도 약속이에요. 따라서 끝을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묻는 거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탄조가 돼서 내려가고 일반적인 분장이 됩니다. 이런 억양도 역시 약속이니까 지켜가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음성 표현의 방법들을 쭉 배워 나가겠습니다. 우선 낭독을 위한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아야죠. 앉은 자세부터 볼까요? 누워서 하는 자세가 가장 편안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누워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 보시잖아요. 허리를 세우고 등받이에는 등을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그 자체의 힘으로 바짝 세워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몸의 중간에 성대가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성의 옆모습을 제가 그려서 올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대가 몸의 중간쯤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고도 바로 눈보다 약간 낮은 자세로 두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좌우도 마찬가지죠. 몸을 옆으로 비트로하고 하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자세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고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기대고 이런 건 좋은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실 때는 이거 발을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요. 무릎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발성을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호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서서 발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는 허리를 바짝 세우는 거죠. 구부정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정면보다 낮게 보실 때는 성대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발성이 나오지 않죠. 따라서 정면보다 약간만 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 넓이는요. 어깨 넓이보다 약간 좁게, 어깨 넓이보다 넓으면 보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힘을 얻는데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여기 선이 보이시나요? 옆에서 남성의 선, 그 중심에 바로 지금 성대가 있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비뚤어 쓰시거나 앞이나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앉든 서든 어깨와 목의 근육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깨를 많이 움직여 보시면 좋습니다. 편안하게 가벼운 체조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을 돌려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목의 근육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 발성을 하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편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발성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지만 일반적으로 그 자세를 잘 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직접 해보신다고 하면서 힘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허리는 분명히 세우되 어깨에 특히 어깨에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세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졌다. 그 상태에서 내 몸이 편안하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낭독을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은 내가 의도해서도 할 수 있지만 호흡을 참는다고 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흡을 참아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거뒀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접 호흡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생명 활동의 하나입니다. 깊게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호흡의 기본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편안하게 호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기가 하품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가장 편안하죠. 가장 깊은 호흡입니다. 또 하나 목적은 가장 고르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숨을 한번 내뱉어 보실까요? 가장 깊게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쉴 때 후 하고 내쉬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고르야 됩니다. 후 하고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자 고른 호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 안에 보게 되면요. 가슴에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아는데 가슴과 배의 중간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우리 폐와 심장을 받치고 있는 횡격막이 있는데요. 우리 몸통에 있는 근육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령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보다 깊은 호흡 그리고 빠른 호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잠깐 보실까요? 빨간 것으로 표현했는데 코하고 입하고 동시에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까? 가슴만 가지고 숨을 쉴 때는 우리는 흉식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가슴만 가지고 숨을 쉽니다. 그러나 보다 깊게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이용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복식 호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건 이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실 때 배에다 힘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깨 그리고 가슴, 몸통 이런 것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품을 하듯이 숨을 깊게 천천히 한번 들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죠. 지금도. 이렇게 되면 배가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커다랗게. 그리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숨을 조금 더 숨을 그 상태에서 들이쉬어 보세요.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앞서 첫 번째 숨을 충분히 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천히 편안하게 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천천히. 이때 절대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숨이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앞으로 나오는지 내가 숨을 쉬니까
배가 앞으로 살짝 나오는 것이지 배를 앞으로 내밀어서 숨을 깊게 쉬는 게 아닙니다.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잘 되지 않죠? 그러면 하품을 깊게 해보십시오. 숨을 쭉 끝까지 참고 내쉬고 그 다음에 자세를 펴면서 편안하게 그 끝까지 그리고 더 이상 숨이 들어가지 않게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연습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처음에 잘 안 되죠? 그러면 체조할 때 우리 복원 체조할 때도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깨를 쭉 펴는 것도 팔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깊은 숨이 되죠. 가슴을 이용하실 때는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옆으로 대보시고 그리고 숨을 쉬어보십시오. 내 몸통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천히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넉넉하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게 들으셨죠? 천천히 내쉬기를 하십시오. 아주 천천히 끝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르게 내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훈련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천천히 호흡을 할 때 들이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처럼 아주 천천히 내 몸이 편안하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는지 그것이 됐으면 아주 빨리 숨을 한꺼번에 쭉 내쉬는 거죠. 이렇게 아주 깊게 숨을 내쉬면 내 몸통이 쭉 줄어들면서 깊은 호흡을 한꺼번에 쭉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내쉬지 않으면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들이쉬고 빨리 내쉬고 이런 과정을 연습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급하게 숨을 들이쉬는 거죠. 한 번에 숨이 쭉 몸에 들어가는 거죠. 조금 전에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으니까 잘 될 수 있었는데 가슴과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깊은 숨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한꺼번에 쭉 들어가게 그렇다고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코하고 입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빨리 들어가야지 이렇게 숨 들이쉬게 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 호흡을 이용하는 건 낭독을 할 때 중간에 저도 지금 말씀드리다 중간중간에 숨을 쉬지 않습니까? 똑같이 숨을 들이쉬게 되는 거죠. 숨을 들이쉬는 거죠. 이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쉬어보세요. 빨리 소리를 저는 일부러 호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소리 내지 말고 빨리 내쉬는 거죠. 마지막은 아주 빨리 숨을 들이쉬는 거죠. 자세를 편안하게 코하고 입하고 중간에 빨리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는 거죠. 손가락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숨을 천천히 내쉬는 거죠. 마지막에 아주 급하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낭독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호흡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 나가다가 급하게 들이쉬죠.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과정 바로 이것이 마지막 호흡법입니다. 이러한 단계를요 한 번에 쭉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4단계가 되죠. 한 5번 계속 해보십시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5번 했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단계를 또 5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돼서 한 10번까지 쭉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호흡은 아주 깊게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음성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발성할 때도 아주 기분 좋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아주 밝은 표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밝은 표정이라고 하는 건 밝은 발성이 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는 아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어두운 표정을 하게 되면 어가 됩니다. 밝질 않죠? 발음도 마찬가지고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세나 기분도 역시 여러분의 언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든 어깨든 특히 턱이든 턱관절이든 긴장을 푸셔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되 힘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면 서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혀 그리고 얼굴의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턱을 살짝 드시는 것이 발성에 좋습니다. 누르면 성대를 누르게 되죠. 아가 아니라 어가 되면 좋은 발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 때는 입을 여는 활동이 내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 턱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을 풀어서 크게 여는 거죠. 그 다음에 광대뼈가 있지 않습니까? 광대뼈를 앞에 움직이는 감싸고 있는 그 근육을 가지고 이용해서 위로 듭니다. 위쪽으로 들죠. 그렇게 되면 윗입술도 같이 들게 되고요. 입 안에서는 우리 목구멍 안에 있는 연구개와 경구개가 있는데 부드러운 입천장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 근육을 어떻게 들어야 돼? 어렵죠.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면 됩니다. 들으면 목구멍 안이 시원하게 숨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래서 밝은 표정을 지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턱을 내리세요. 그러면 자, 밝은 표정, 턱 내리기, 그리고 입을 크게 열기. 이런 표정으로 숨을 쉬어보세요. 이런 표정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숨 쉬는 호흡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목 안이 충분히 열렸다면 목 안에서 충분하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편안하게 될 겁니다. 이때 반드시 윗니가 보여야 됩니다. 근육을 들면 윗니가 보일 수밖에 없죠.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도 가장 넓게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발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선 밝은 기분을 가지세요.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목과 어깨와 턱을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적당한 긴장감. 너무 풀어져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이렇게 긴장돼 있어도 안 되죠. 편안하게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복장은 편안할수록 좋습니다. 남성은 넥타이 너무 바짝 매면 발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몸에 꽉 붙는 옷을 입어도 그렇죠. 자, 밝은 표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얼굴 모든 부분을 풀어보십시오.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직접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턱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혀와 얼굴 근육을 풀고 정면을 쭉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에 입을 열고 호흡을 시작하는 거죠. 이 호흡을 하셨으면 이제 발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든 우리 낭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가장 커다란 것으로서는 자, 하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아 하고 소리를 먼저 냅니다. 우리의 많은 그 발음 가운데 아 하는 소리가 발성할 때 가장 유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입을 크게 열죠. 자, 아 하고 하품하기 가장 좋은 입 모양을 갖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 하고 편안하게 발성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발성입니다. 거기 저희 유성음이라고 썼는데 아가 아닌 거죠. 직접 성대를 충분히 울려서 유성음을 만드십시오. 아가 아니고 아 하고 충분히 그 발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대만 울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내 가슴에 손을 대보실까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성대 앞쪽에 손을 대보실까요? 그리고 아 하고 해보세요. 내 손이 울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울림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려면 가능한 큰 소리가 좋겠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훈련법 중에 하나도 이 발성법입니다. 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발성을 하십시오. 짧게 아 한 번으로 족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아 충분하게 길게 쭉 발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가능한 한 큰 소리로 하십시오. 그게 성대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하죠. 크고 넉넉한 숨을 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입을 크게 열고
힘을 빼세요. 적당하게. 편안하게 길게 소리를 내십시오. 할 때 밝은 표정으로. 광대뼈 앞에 근육이 올라갔나요? 밝은 표정인가요? 그렇게 표정을 짓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시작했을 때하고 똑같은 소리, 똑같은 음의 높이로 발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소리의 높이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지금 저보다 높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저보다 낮은 음역을 갖고 있는 바리톤 같은 경우, 베이스 같은 경우, 저 베이스를 가지고 노래하기도 합니다만 더 낮출 수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톤을 찾으십시오. 자신만의 톤이라고 하는 것, 노래할 때 자기 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톤이 높을 때는요, 장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보다 잘 이해하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성대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보다 한 가지 숨을 가지고 한 번 한 호흡을 가지고 오래도록 쭉 의미 있게 소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하죠. 조금 듣기에 너무 높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이 낮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하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하고 연인끼리 속삭이고 이야기할 때 좋은 발성으로 이야기하지만 높은 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적절하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 낮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정서적인 발성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잘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성의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발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자기 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발성 연습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톤을 찾게 됩니다. 집에서 특히 자기의 발성을 들어가면서 연습하십시오. 구석에 돌아서서 하면 자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런히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빨리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쯤, 두 달쯤, 세 달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발성 연습은 여러분이 좋은 음성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편안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소리가 쭉 울려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발성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톤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노력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말을 잘하고 싶다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시나요? 여성들은 한 100여 번씩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저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장점이 있죠. 내 옷 매무새, 내 표정 이런 것들이 어떤지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그렇게 되면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말의 모습은 대부분들 알지 못합니다. 비추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은 깨닫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성 잘 되는지 해보십시오. 어떻게?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녹음해놓고 요즘 스마트폰 많지 않습니까? 녹음해놓고 들으면 실제 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쭉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발성을 쭉 하라. 그러면 내가 중간에 힘이 떨어지는지 흔들리는지 또 거친지 깨끗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발성 연습하실 때 주의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리한 발성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성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 발성이 아닙니다. 좋은 말하기, 좋은 낭독은 절대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중에 또 강의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색하지 않으려면 발성이 편안해야 됩니다. 좋은 발성 꾸미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무리한 발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소리를 하려고 억지를 써서 발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쭉 하면 큰 소리를 하더라도 꾸미지 않고 편안하게 발성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강의 시작할 때 역시 발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 읽음과 들음의 미학에 대한 강의를 쭉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읽음에 대해서 읽음을 이해하고 읽음과 낭독의 정의, 또 낭독을 위한 약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읽는 목적, 낭독의 목적지, 소통을 이해하는 것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낭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낭독하는 방법, 원고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자세와 호흡과 발성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정확한 표현법을 위한 발음, 억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낭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낭독의 실제, 그리고 잘 들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